살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게 참 많잖아요. 뭐 학업부터 시작해서 직장, 재테크, 은퇴 준비까지 정말 꼼꼼하게 계획하죠. 근데요, 딱 하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존엄하게 또 품위 있게 넘길 수 있을지 웰다잉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 그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하잖아요. 경력 쌓고, 돈 모으고, 은퇴 계획까지 세우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여행의 종착역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생각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을 꿈꾸시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고 고통 없이 평화롭게 눈을 감는 그런 모습. 다들 그런 마지막을 바라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좀 냉정합니다. 여기 이 숫자를 좀 보세요. 7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분 4명 중 3명, 그러니까 무려 75%가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막 각종 의료기기에 의지한 채로 가족들과는 격리된 상태로요. 우리가 꿈꿨던 그런 평화로운 마지막과는 거리가 너무 멀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과 이 냉정한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죠.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 같아요. 생각해보면 죽음만큼 확실한 미래는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건데, 우린 꼭 다가올 겨울 준비는 하면서도 정작 죽음은 마치 나한테는 안 올 것처럼 외면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과 현실의 차이가 정말 극명한 거예요. 대부분은 가족 품에서 고통 없이 떠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원치 않는 연명치료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바로 이런 안타까운 지점에서 웰다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런 현실을 좀 바꿔보자. 삶의 마지막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엄하게 맞이하자는 새로운 움직임이 바로 웰다잉입니다. 웰다잉이라고 하면 그냥 잘 죽는 법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피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살다 가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을 포함하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핵심은 죽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겁니다. 삶의 마무리를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잘 죽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물질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입니다. 남은 가족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준비, 그리고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피하기 위한 건강관리. 이게 웰다잉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혼자 외롭게 떠나지 않는 대인관계적 측면.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심리적 측면. 사실 이게 웰다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웹툰에 나오는 대사죠. 죽을 때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겠는가,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 이게 바로 그 심리적인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말 같아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건 내가 어떤 의미를 찾으며 살았는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 마지막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뜻대로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결코 어둡거나 무서운 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남겨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에요.
이건 불필요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미리 내 의사를 밝혀두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유언장 작성, 내가 원하는 장례식을 계획하는 것,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는 것도 있고요. 혹시 내가 의사결정을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삶의 주도권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직 이런 준비가 좀 낯설죠. 특히 유언장을 한번 보세요. 미국은 인구의 56%가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우리나라는 0.5%도 안 된대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바로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문화적인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됐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어요. 당장 내년 2025년이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는 더 이상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된 거죠. 결국 웰다잉이라는 건요,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의미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만 할 게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차분히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품위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과연 어떤 이야기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게 웰다잉의 진짜 시작입니다.